저희가 계속 지금 오다가 이렇게 녹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거의 돼가지고 녹화하기 전에 뭔가 기억에 남는 무언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도 참 말 많이 했는데 뭔가 못한 것 같은 그 어떤 느낌이 들어서 이제 중간중간에 오늘서부터 이렇게 엔딩할 때까지는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간혹 가다가 이제 철학하는 사람이 왜 불교에 관심이 있냐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불교는 일단 종교 형태는 아니고, 이 불교라는 게 가장 매력적인 게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왜 인문학적이냐 하면 각자가 다 부처가 될 수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어느 이 세상의 종교 중에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매력이 그거죠. 내가 부처가 되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을 뭐 스님이든 시다르타든 우리 임재 스님이든 존경하는 이유는 그 사람은 그 사람 삶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인문학의 정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게 좀 떠올랐어요, 오늘은. 릴케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이 사람이 쓴 젊었을 때도 아니죠. 뭐 말테의 숲이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활동을 했는데 20세기 초반부에 인문학자이면서 작가이기도 하면서 시도 쓰고 했던 릴케 들어봤을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암울했던 독재 시절에 문학이 그나마 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잖아. 제가 대학 80년대 중반 학번이니까 대학 갈 때 릴케 진짜 좋아했어요. 여자 선배들이. 막 릴케. 그리고 주변에서 찾았지. 남자들을. 릴케 같은 남자 없나. 뭐 릴케 같은 애들이 어딨어요, 다. 화염병 던지는 애들만 잔뜩 있었지. 말테의 수기가 꽤 유명했어요. 막 이렇게 막 민주주의 막 외치다가도 혼자 있는 세계에서 읽었던 그 책이 말테의 수기인데, 이 말 그대로예요. 릴케가 썼었던 자기 작품이에요. 소설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영어로 하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절이에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보기를 배우고 있다고. 보는 거를,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번역하는 게 나을 거야.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의외로 말테의 수기의 매력은. 근데 저거 쓰기 전에 보는 법을 배우고 있대. 한 3, 40 되는 애가. 그전엔 안 봤나?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예전에도 봤다니까? 근데 보는 법을 배우고 있대요, 지금. 그럼 이전엔 장님이었나? 이전에는 지가 안 봤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보라고 하는 대로, 아빠가 보라고 하는 대로, 권력이 보라고 하는 대로, 이데올로기가 보라고 하는 대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자본주의가 보라고 하는 대로 본 거야. 근데 내가 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릴케가 말테의 수기에 나는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또 봤었잖아. 근데 그건 내가 본 게 아니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옛날에는 선글라스를 강제로 누군가 나한테 파란 선글라스를 씌워준 거야. 그걸로만 본 거야. 그거를 벗고 내 맨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요 얘기는 말테의 수기의 제일 강력한 얘기고 인문학적 얘기예요. 남들이 다 맛없다 그래서 내가 맛있어. 남들이 다 멋없다 그래서 이건 내가 예뻐가 아니라 우르르 몰려가잖아. 여기 뷰포인트야. 여기서 사진 찍고 우르르 가잖아. 나 없어도 돼요, 그거는. 말테의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숙고를 해야 돼요. 나는
보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안 봤다라는 얘기야. 지금까지는 봤었는데 내가 본 게 아니라 딴 사람의 시선에서 본 거야. 아버지의 시선, 어머니의 시선, 뭐를 하나 선택을 하거나 이러잖아. 아니, 젊은 애들이 좀 얼마 전에 수능 끝났어. 법대 왜 가요? 왜 그런 데가 점수가 높아? 의대가 왜 점수가 높아? 어른들이 그리 보는 거예요, 그냥. 시체 한번 잘라봤나? 부검 한번 해봤나?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 이해되시죠? 왜 애들이 의대 법대를 선택하죠? 마치 그걸 경험했던 것처럼. 그건 마치 왜 우리가 그곳으로 여행을 가냐 보면 되게 그곳이 좋다라고 하니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말은 이게 말태의 숙일 릴케의 얘기지만 항상 나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가?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현재 진행형이잖아. 난 지금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한참 글 잘 썼을 때의 릴케예요. 혼자 일기처럼 쓰는 거야. 나로서 보겠다. 내 눈으로 보겠다. 남들이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겠다. 요 정신이 사실은 문학적 작품이지만 인문학적 정신이에요. 야, 이렇게 봐야 돼, 세상은. 우리 주변에 그러죠. 이렇게 봐야 돼. 너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렇게 보면 나쁘게 보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 몰려가잖아. 그쵸? 근데 내 눈으로 봐야 되잖아. 내 눈으로. 나로 봐야 되잖아. 너무 슬픈 얘기예요. 보는 법을 배우기 이전에 릴케가 안 봤을까? 봤어요. 근데 안 거야, 이때는. 엄마의 시선에서, 권력의 시선에서, 힘 있는 자의 시선에서 세상의 통념대로 봐왔던 거야.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헛개비잖아. 나니까 볼 수 있는 걸 봐야 되잖아. 이렇게 나니까, 만약에 이게 보는 방법을 완전히 배우면, 릴케는 불교를 몰랐겠지만 그게 부처예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거야, 그냥. 삶의 주인이 되는 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한번 넣어놔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릴케가 왜 그랬을까? 말테의 수기에서 나는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너무 겸손하죠? 네. 보는 법을 배우니까 저걸 다 배우면 내가 봤잖아요. 글을 쓰면 내 글이 되죠. 옛날에는 책도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책 본 대로 세상을 보니까 글을 써도 그 옛날 저자랑 비슷한 글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법을 배워서 완전히 배우게 되면 이거는 나니까 볼 수 있는 걸 보는 거잖아. 그런 거 묘사화하면은 표절 하나도 없는 앵무새가 아닌 어떤 글, 독창적인 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라는 것이 매력적인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부처님을 잘 모셔야 돼. 스님들을 잘 모셔야 돼. 존경해야 돼. 사찰 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해야 돼. 라는 것들은 저한테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다 쓰레기통에 넣어도 돼. 그런데 하나의 정신, 부처요. 부처가 될 수 있다. 사찰에서 지나가는 듯이 한마디 했던 그 말. 여러분들이 가서 내려올 때 스님들이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합장하고 성불하세요. 그런다고. 부처가 되세요. 그게 뭘까? 릴케 얘기를 보면, 빌리면 여러분들이 보는 법을 완전히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 요게, 요 얘기를, 녹화 들어가기 전에 한 4, 5일 동안 이렇게 생각하다, 산책하다가 갑자기 릴케 생각이 나더라고. 요 얘기가, 의미가 있는 얘기죠. 나는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가슴 속에 아로새겨야 된다고. 난 지금 내가 보고 있는가. 꽤 글 잘 썼을 때예요. 말테의 숙이 썼을 때. 예. 그런데 과연 릴케가 안 봤었을까? 와, 예전에는 내가 안 봤던 거야. 딴 사람의 시선 속에서도 봤던 거야. 부끄러워해야 돼요. 우르르 몰려가지고 사진 찍는 곳에 우르르 사진 찍고 있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이뻐 보인다라는 게, 남이 이뻐 보인다라는 게 모이면 그게 이뻐 보인다라고 생각하잖아.
이거는 나만이 봤을 때 이쁜 거야를 하나라도 찾았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본 거죠. 그때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때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고 있으면 돼요. 릴케라는 사람이 그리 얘기했다. 우리는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보는 법을.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안 봤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 다른 사람 시선에서 보고 있다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권력이 원하는 대로, 자본주의가 원하는 대로, 오만 힘 있는 것들이 원하는 대로 보고 있다. 내 입장에서 못 보고 있다. 내가 서서 못 보고 있다. 그거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요거가 좀 떠올랐어요. 이렇게 이 이야기가. 요걸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저희 어머님은 청소를 잘 안 하세요. 혼자 계실 땐. 왜? 혼자 있는데. 근데 제가 가면 항상 집은 깨끗해요. 그 나중에 누이한테 들었어. 큰아들이 온다라고 그러면은 막 청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해. 아무도 안 오는데 청소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끔찍해요. 심지어 그런 분들 있죠. 사람들 안 불러들이는 사람도 있어. 더러워진다고. 그 뭐하러 청소를 해? 혼자 있을 때 편하시잖아. 저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요. 왜 청소하는지 알아? 내가 물론 큰아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느껴야 돼. 불편하게 느끼지 말고 좀 깔끔하게 좀 여러 가지로 우리 어미 잘 지내고 있다. 깨끗하게 뭐 이렇게라든가 아니면 집에 들어와서 쾌적함을 느낀다던가 친구가 오면은 뭐 뭔지 아시겠죠? 막 마구간 같으면 있기가 힘들잖아. 누구를 위해서? 저희 어머님은 이유가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깨끗해야 돼. 먼지 나면 안 돼. 먼지 없애야 되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집착과 결벽증 때문에 치우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죠. 심하면 사람도 안 불러. 여러분도 친구 집에 가서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그거 만지지 마. 먼지 않는다? 만지지 마. 여러분이 오자마자 막 청소기 가지고 너 왜 이렇게 뭐 가루가 날리네 하면서 청소해봐. 그 집에 편하게 있겠어요? 집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더럽게 하려고 있는가? 그 사람 보고 더럽히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러면 왜 깨끗하게 하는지도 모르죠. 너무 깨끗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안 산다. 너무 맑으니까 물고기가 살지를 못해. 약간 탁해야 되죠. 큰 물고기 있는 데가 어떤 데 알죠? 저수지 같은 데라든가 약간 탁한 물에 있다고. 맑은 물에는 큰 물고기 없어요, 절대. 걔네들 다 잡혀요. 어느 정도 숨을 수 있고 편안한 곳이죠. 여러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저 대학교 시절에 친구 하숙집. 더럽거든? 근데도 거기가 편해. 반면 너무 깨끗하게 청소하고 지쳐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막 너무 깨끗하고 막 이렇게 되면 저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 적당한 선에서. 어쨌든 보는 법 이거가 오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넣어야 돼요. 나는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옛날에 봤었던 거랑 보는 법을 배운 다음에 본 게 완전히 달라지진 않죠. 근데 뭔가가 보이고 옛날에도 봤어. 근데 중심이 그게 아니야. 옛날 사람들은 이걸 보라 그랬어.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해서 보잖아요. 남의 시선에서. 어떤 카페를 찾아. 그럼 우리는 그걸 찾아가면은 카페를 봐. 근데 그건 내가 본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이 올린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 눈을 보는 거잖아. 그래도 그거를 보고 있지만 옆에 조그만한 작은 허름한 카페도 살짝 보였지. 근데 이제 내가 보는 법을 알게 되면 이 카페가 보이는 거야. 이 작은 카페가 제대로. 이해되시나요? 차이가? 그래서 돌아보면은 이렇게 보다 보면 같아. 내가 본 것들은 같아. 그런데 다르죠 또. 옛날에는 이 카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카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남의 시선에 따라. 근데 내가 보는 법을 배우면 이 작은 카페, 아무도 안 가는 카페도 이뻐 보일 수 있잖아. 근데 돌아보면 옛날에 우르르 몰려다녔을 때도 얼핏 봤던 카페야. 나의 상태 변화만 빼면
사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사실은. 그런 느낌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면 돼요. 깨달았다라고 그래가지고 막 세계가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야. 내가 볼 수 있는 대로 보인다. 요 얘기, 말태 얘기를 사실 요 짧지만, 아주 짧지만 불교의 모든 이야기들, 부처가 된다는 게 뭘까를 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이 가섭찰간이나 화두도 이제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면 이 화두 한번 읽어볼게요. 아난이 물었다. 세종께서는 금난가사를 전한 것 이외에 별도로 어떤 것을 전해주시던가요? 가섭이 아난 하고 부르자 아난은 예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가섭은 말했다. 문 앞에 있는 사찰깃대를 넘어뜨려라. 요거는 에피소드는 우리 저 무문관 이걸 다룰 때 앞에 염화시중의 미소라는 그 화두가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시타르타가 영치산에서 설법을 할 때 갑자기 여러 막 한 300~400명 막 이렇게 제자들도 있고 제자 중에 아난도 있고 가섭도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꽃을 갑자기 들었어. 염화시중이라는 말은 염이 잡을 염, 화가 꽃화, 시가 보인다, 보다, 보일시, 중이 대중할 때 중, 민중할 때 중이에요. 그러니까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인다. 딱 들었더니 여기에 있던 사람 중에 가섭만 웃었어. 씩 하고 에이 하고 웃었어. 그래서 금난가사를 벗어줘요. 너 깨우쳤다고. 꽃을 들었어요. 꽃을. 꽃이 뭔지 아시죠? 이거 꽃 들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대통령이요 갑자기 축구공을 이렇게 들고 있어. 이해돼요? 그럼 우리 의미를 생각하잖아요. 저게 무슨 뜻일까? 여기다 대서 발로 뻥 차면 너희들 공처럼 날아간다? 우리를 다 쫓아내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꽃을 딱 드니까 또 막 제자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시타르타의 머리를 읽으려고 그러잖아. 머릿속이 뭘까? 저 정답이 뭘까? 우린 그렇게 사니까. 이게 저게 뭐지? 너희들 까불다가 훅 간다. 꽃처럼 꺾인다. 이거 얘기일까? 꽃처럼 시들어져서 무상한 존재를 가리킬까? 아니면 불교의 상징이 꽃이니 너희들이 땅에서 자라서 진흙에서 자라서 연꽃처럼. 연꽃이 불교의 상징인 이유가 더러운 시궁창물 같은데 딱 이렇게 늪지 같은 데서 딱 올라 자라면 그 썩은 냄새가 안 난단 말이야. 참고로 사찰에서 맑은 물에서 연꽃 키우는 건 웃기는 짓이에요, 사실은. 그 향도 잘 안 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불교의 상징이 뭔지 아시겠죠, 그게? 너희들이 부처가 딱 돼서 꽃처럼 이렇게 피어오르면 주변에 탁한 것들을 가시게 한다고. 물론 다 정화돼가지고 썩은 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까지 못해. 인간은 못해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못해. 하지만 잠시라도 썩은 냄새를 가시게는 해줄 수는 있어. 그나마 살만한 곳일 수는 있어요. 조금이라도. 이해되시죠? 그럼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해. 야, 이거 연꽃인가 보다. 너희들 깨우침을 얻으라는 뜻인가 보다. 라고 막 시타르타의 머리를 읽으려고 그랬어. 포인트가 뭐예요? 스승의 머리를 읽으려고 그래. 머릿속을 헤아리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노예의 근성이거든. CEO의 머리를 읽으려고 그래. 빨리. 선생의 머리를 읽어야 되고 시험 볼 때 왜 이 시험 문제를 냈는지 선생님은 정답을 아니까 그 선생님의 머리를 읽는 연습이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선생의 머리를 읽는 거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뭐예요? 하인들이 주인의 눈치를 보고 헤아리려고 그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안색을 보고 마음을 읽으려고 그러고.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게 나이가 아니라고 그래도 애한테 휘둘리고 있는 엄마라면 애가 숟가락 가지고 깨작깨작거리는 행동만 해도 애 속마음을 읽으려고 그러지. 맞춰줘야 되니까. 맞춰주려고 그러니까 읽으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에요. 사실은 바닥에. 다 노예 근성인 거야. 주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걸 들고 시타르타는 어떻게 볼까? 나도 그렇게 봐야지. 시타르타는 꽃을 왜 들었을까? 시타르타의 의미를 읽어야 되는 거야. 다 그러고 있을 때 저 끄트머리에 있는 가섭이 씩 하고 웃었어.
그게 그때 염화시중의 미소의 핵심이라고. 왜 웃었나? 그러면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권력자나 대통령이나 어머니나 선생님이 갑자기 꽃을 딱 들면 저건 무슨 의미지 이러죠. 근데 이렇게 되물어볼게.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요만한 예쁘장한 소녀가 봄날에 진달래 개나리를 꺾어서 이렇게 품에 아 이쁘다 하고 들고 오면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웃지? 아 예쁘다 꽃 예쁘다. 아 얘 속마음을 뭐하러 읽어? 이쁜 꽃 들고 있는 건데. 가섭한테는요 시따르타는 선생이야 깨달은 사람이야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속내를 읽을 필요가 없어. 시따르타가 아니라 소녀나 꼬맹이가 꽃을 들고 있어도 아유 꽃든 아이 예쁘구나 하고 웃는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쫄아가지고 저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그 나머지 제자들도 만약에 스스로 당당했다면 이미 여기 전제는 뭐예요? 시따르타는 높은 사람, 나는 낮은 사람. 시따르타는 스승, 난 제자. 시따르타는 문제 내는 사람, 나는 시험 보는 사람. 정답을 이 사람 머릿속에서 찾아야 된다고.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정답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는지를 배우려고 그래. 시따르타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내요. 너희들 각자가 보는 법으로 너희 눈으로 봐라를 가르치고 있는데 시따르타는 볼 거야. 그것도 일정 정도 막는 거야. 시따르타는 처음으로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니까. 여기 딜레마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꽃을 딱 들었더니 씩 한 놈만 웃은 거야. 가섭이라는 제자만이. 아이 예쁘다. 시따르타한테 쫄지 않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 건의에 쫄면 내가 노예가 되는 거하고 눈치 보는 거자 주인 안 되잖아요. 안 쫀 거야. 시따르타와 요만한 소녀랑 같아. 아유 꽃 들고 계시네 이런 거예요. 그냥 속내를 읽어서 저게 무슨 뜻인가. 가섭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꽃의 아름다움을 느껴요? 못 느껴. 꽃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들한테. 근데 이들이 그 강의를 듣던 곳을 떠났을 때 지나가다가 이쁜 꽃 보면 웃었을 거야. 뭔지 아시죠? 아유 꽃 예쁘네 진달래 예쁘네 이랬을 거야. 여러분들이 노예로 살고 있으면 꽃 예쁜지 몰라요. 바쁘면 막 움직여야 되잖아. 여유롭게 산책할 때 있잖아. 마음도 편하고 어디에 쫓기지도 않고 스스로 당당하고 여유로우면 이렇게 산책할 때 막 꽃 예쁘다 이러죠. 내일 시험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오만 가지 스트레스가 있으면 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가섭을 깨우쳤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시따르타가 자기가 입었던 가사를 준단 말이에요. 시따르타의 제자 중에 투톱이에요. 아난, 가섭.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니까야 그 아함 경전을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해요. 아난이. 그리고 아난이 불경을 이렇게 편찬할 때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해. 아난이라는 사람이 그 초기 경전 읽어보면 너무 많이 나와요. 시따르타 옆에 항상 붙어 있고. 가섭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중요한 제자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선종이라든가 선불교 입장에서는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가섭을 중시하고 있는 게. 그 스토리에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난이 물었다. 이때는 이미 시따르타가 너 깨우쳤어 하고 가사를 준 거야.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따르타는 또 그 열반경에 나오지만 세상을 떠나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교단을 누가 이끌어요? 가섭이 이끌고 있는 거야. 그 자리로 간 거예요. 그 그림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아난한테는 의지해야 될 사람. 근데 아난은 또 그 가섭은 또 뭐예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니까. 릴케 표현을 빌리면 뭐야? 자기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가섭은 시따르타 제자 중에 처음으로 가섭이니까 볼 수 있게 세상을 봤던데 성공한 사람이야. 부처가 된 사람이야. 시따르타는 예전에 브라만교라든가 오만 종교 같은 걸로 봤던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봤던 처음 사람이야. 그럼 아나는 또 뭐냐라는 거죠. 아나는 아직도 자기 눈으로 못 봐. 자기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돼 하면서 시따르타를 배우려고 그러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불교의 딜레마. 그러니까 또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혹시 시따르타가 뭔가 좋은 다른 가르침을 내린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가섭찰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아난이 물었다.
세종께서는 금난가사를 전한 것 이외에 별도로 어떤 것을 전해 주시던가요? 그러니까 주면서 아니면 방에 불러서 야, 옅다 이게 가르침이다. 이게 진리다라고 전해줬던가요를 묻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바보같이.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섭은 자기 눈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을 보는데 성공한 건데 시타르타가 뭘 줘요, 얘한테. 나처럼 봐. 이거 가르쳐줘요? 시타르타는 이런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세계를 본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너도 네 눈으로 세계를 봐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 제자가 착각에 빠질 수 있잖아. 시타르타처럼 봐야지 내 눈으로 보는 거야 라고. 빨리어 경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주 상투적으로 나와요. 상투적으로. 와서 봐라. 에히 파시코. 시타르타의 가르침은요. 에히 파시코야. 여기 와서 내 옆에서 봐. 여기 꽃이 예쁘지? 여기 와서 봐. 이 본다라는 게 뭐예요? 파시코가. 네 눈으로 봐. 여기 와서 봐봐라. 나는 여기 서서 이렇게 보는데 너도 여기 와서 봐라. 외워야 돼요. 에이 파시코. 릴케랑 똑같은 거야. 기독교랑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요? 보지 않고 믿는 자 복이 있나니. 보지 않고 믿는 자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선. 토마스죠. 도마죠.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선 도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한자식 표현이고 토마스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못 믿어.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보고 싶은 거야. 여기 십자가에 구멍 뚫리고 여기에 상처 난 걸 보고 싶어. 난 그거 봐야 된다. 그거 봐야지 부활했다는 걸 믿겠다. 살아서 나타나서. 예수가 나타나죠. 그래서 다 만져봐. 여기 구멍 뚫렸고 손에 십자가에 구멍 뚫렸고 허리에 여기 난 거 다 보여줘. 믿겠대. 예수다 부활하다. 그래서 예수가 또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부활한 예수가.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완전히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나빠. 네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남의 눈으로 보라라는 거야. 그게 예수든 누구든 간에. 그런데 시타르타는 교육을 이렇게 했어요. 이리 와서 봐봐. 이리 와서 네 눈으로 봐. 이해되죠? 얘들아, 이 꽃이 예쁘지? 그런데 영원히 가지 않지. 여기 와서 보라라는 거야. 올 필요 없어. 내가 말할 테니까 외워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봐라. 이게 시타르타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에서도 좀 파시코가 나오잖아. 시가. 내가 처음에 보는데 시타르타 내가 처음으로 본 거예요. 내 입장에선. 그렇죠? 나니까 보는 거야. 이 사람이 나랑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너도 봐라. 네 눈으로 봐라 이런 거야. 나랑 똑같이 보라 그러면 왜 오라 그래? 내가 본 걸 얘기할 테니 외워. 진짜 봐야죠. 사람들이 아픈 것도 봐야 되고 엄마 아픈 것도 봐야 되고 그냥 머릿속에서 나이 들면 아픈 거야 이런 게 아니죠. 와서 엄마 아프고 힘든 거 봐야지. 할머니처럼 나이 든 걸 봐야지. 아픈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도 와서 봐야죠. 에히 파시코. 빨리어 경전에 제일 많이 나와요. 와서 봐라. 왜 와서 보라 그럴까? 내가 보는 거랑 네가 보는 게 다를 테니까. 우리가 보통 말로 가르치고 뭘로 가르치는 거는 보지도 않고서 그냥 믿는 것들이 많잖아. 그거야. 시타르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교의 핵심 정신이야. 에이 파시코. 릴케의 정신이기도 해. 네가 봐야 된다. 네가 봐야 된다. 요 스토리도 어렵진 않죠. 자기가 보기 시작한 거야. 꽃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꽃이. 예.
시타르타는 교육적으로 들었지만 가섭은 자기 눈으로 본 거죠. 아이 예쁘다. 그리고 시타르타 건의에 쫄지도 않고 시타르타가 지금 저 꽃을 가지고 뭘 보고 있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눈으로 보잖아. 꽃은 예쁘다. 그런데 아나는 아직도 몰라. 뭘 전해준 줄 알아. 전해준 거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일로 와서 봐라. 이게 뭘 전해준 거야. 전해주면 볼 필요 없다. 내가 봤으니까 내가 본 것만 얘기해 줄 테니까 너 그냥 믿어.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일로 와 여기 와서 봐라. 이러면 여기 와서 딱 보소. 시타르타 꽃 예쁘지 않아? 시타르타 그랬을 때 가섭이 그럴 수도 있죠. 내 스타일이 아닌데요. 이럴 수도 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시타르타 뭐라고 했어? 너랑 나랑 좀 다르네?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똥보다는 예쁘지 않니? 당연하죠. 그건 그래요. 까먹죠. 완전히 다르게 본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가섭이라는 존재는 뭘 전해받은 게 아니야. 전해받은 거이기도 해요. 네 눈으로 봐라라는 가르침을 진짜로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야. 시타르타는 어떻게 보지? 이걸 알아가지고 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영치산의 가르침에서 가섭 빼놓고는 다 저게 지금 시타르타가 저 꽃을 두고 뭘 보고 있지? 시타르타의 속내는 뭐지? 이걸 읽으려고 그랬잖아. 꽃이 안 보이죠? 시타르타 머릿속만 지금 보여. 세상 예쁜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아나는 또 착각에 빠진 거야. 뭔가를 금난가사를 주고 시타르타가 그랬으니까 뭐 가르침을 전한 게 없냐고. 가섭이 얼마나 황당해요. 정신 차리게 하자. 머릿속이 딴 데 또 가 있죠. 딴 데.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난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예 하죠. 최소한 그 순간은 잡생각은 안 해. 아이고 바보야. 시타르타 가르침이 뭐냐. 일로 와서 이거 봐봐. 나는 이리 보인다. 너는 어찌 보이니? 시타르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이 시타르타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답이 뭐지? 이게 무서울 거야. 시타르타 불러서 이리 와봐. 이거 한번 봐봐. 그러면 우리 이러잖아. 뭐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눈으로 그냥 보면 되는데 가섭은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야. 뭘 전달해 준 게 뭐 있어? 전달한 것도 있죠. 네 눈으로 봐야 돼. 와, 이 가르침 제일 힘들다. 네 눈으로 봐라. 그러면 우리 딱 들으면 어떻게 돼요? 뭐야,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 지도교수 방에 갔을 때 항상 했던 얘기. 이렇게 앉아있다가 컴퓨터 작업하고 계시다가 저 소파에 앉아있는데 편하게 있는데 갑자기 지도교수가 바로 와서 사람 왔으면 와가지고 앉아서 얘기하면 되지. 꼭 뭐 바쁜 척하고 컴퓨터 만지고 있어, 책상에서. 그러다가 한마디 툭 던져요. 강구원, 편히 앉아있어. 뭐지? 나 편히 앉아있거든요? 나 찾잖아. 지금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저 사람 눈에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 나는 편히 있는데. 제일 무서운 말이죠. 편히 있으라는 말. 나 편한데. 아난이 헷갈리는 거예요. 전해준 거 있어요. 각자가 각자의 눈으로 봐야 돼. 근데 너무 힘든 거야. 와서 봐. 그럴 때 이 사람이 뭘 보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잖아. 그냥 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릴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뭐 전달해 준 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나는 그러는 거야. 어떤 가르침을 전해줬나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어떤 선글라스, 파란색 선글라스도 줬나요? 부처의 선글라스라도 줬나요? 그것만 보면 부처가 될 수 있는 뭐를 전해준 건가요? 가섭이 얼마나 황당해. 아이고, 와서 봐라. 에이파시코밖에 없는데. 내가 된 거 하나는 가섭이니까 볼 수 있는 대로 봤다라는 거고, 시타르타는 네가 너니까 봤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도 네 눈으로 보니 네 눈의 주인은 너구나라는 걸 확인한 거니 너 주인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안 하는 뭐 전해준 거 있어요? 뭐 받은 거 있어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있나요?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걸 찾는 거야. 답답한 거죠.
가장 가까이 시다르타를 모시고 왔고 가장 가까이 그리고 시다르타의 말을 경전으로 정리해줬던 사람이 아난인데 그 갈등이 딱 있는 거예요. 요거 기억합시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들 가르칠 때, 딸 가르칠 때 그래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도와야 돼 라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근처에 여러분들이 가서 딸이나 아들한테 이리 와봐. 이 사람들 봐봐. 이 사람들 행복해 보이니?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그럴 거 아니야. 행복하지 않은 거 보니까 네 마음은 편하니?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고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돼. 뭐 해야 돼? 1년에 한 번씩 돈 줘야 돼. 아시죠? 우리 하는 거. 에? 우리 조금 있다가 저기 그거 되면 그거 있잖아. 사랑의 열배하고 헌금 내고 이러잖아. 그런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고요. 아, 나 가난한 사람 도왔어 이러지 말고요. 교육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꽃을 예쁘게 봐야 돼가 아니라 애 데리고 딱 와가지고 딱 와서 이리 와봐 얘야. 이리 와봐. 꽃 좀 봐라.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예쁘지 않니? 얘가 그럴 수도 있죠. 별로예요. 하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이쁘다라는 건 마찬가지죠. 비유를 하면. 근데 얘한테는 그게 별로인 거야. 상관없어요. 그게 시다르타의 가르침이고 불교의 핵심이에요. 바닥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다 복잡하면 에이파시코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고 나는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내가 보는 법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불교 경전 하나도 몰라도 돼. 기본적으로 불교도적인 사람들인가 기독교적인 사람은 아니야. 아름다운 무지개 내가 봐야 돼. 이해되시죠? 누구한테 이리 가르칩시다. 이리 와서 봐봐. 네 눈으로. 네 눈으로가 들어가야 돼요. 이리 와서 나처럼 봐 이러면 안 돼요. 이리 와서 봐봐. 우리 그럴 때 나처럼 봐 그러지 않잖아요. 이리 와서 먹어봐. 그럴 때 엄마가 뭐 기다려요? 얘가 어떻게 느끼는지 기다리잖아. 그렇다고 그래서 별로야 그러면 이 새끼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식의 가르침이에요. 불교의 가르침은. 그래서 여기서도 좀 황당한 거죠. 시다르타가 너 깨우쳤다라고 했을 때 그 상징으로 금난가사를 줬지만 그거는 뭔가 전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보기 시작한 사람. 릴케의 표현을 빌리면 가섭은 시다르타 제자 중에 처음으로 보는 법을 배우는데 자기가 보는 거를 배우는데 성공한 사람. 그래서 이 가섭찰가를 한번 읽어보면 아난의 아직도의 슬픔이 있어요. 보면은 불쌍해. 아직도. 아난이 물었다. 세종께서는 금난가사를 전한 것 이외에 별도로 어떤 것을 전해주시던가요? 가섭이 아난! 하고 부르자 아난은 예!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가섭은 말했다. 문 앞에 있는 사찰깃대를 넘어뜨려라. 문 앞에 있는 사찰깃대는 설법을 펼칠 때 쭉 깃발을 세우면 저 멀리 바깥에서 저기서 스님이 설법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려고 깃발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발로 뻥 차라라는 얘기는 별게 아니라 오늘 가르침 끝난 거야. 그 한마디로 가섭이 아난한테 물었잖아요. 에? 아난! 하고 쓸데없는 생각 못하게 딱 했잖아. 강의 끝! 그러니까 사찰깃대 넘어뜨려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슬프죠. 불경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시다르타한테 뭘 배웠어? 이거 하나 배우면 되는데. 이리 와서 이리 오라라는 제안밖에 못해. 저 보는 거는 나처럼 보라라는 게 아니에요. 얘야 이리 와서 네 눈으로 봐봐. 보는 법을 배운다라는 말, 릴케가 했던 말, 나는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요 말을 까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힘 있는 사람이 권력자가 선생이 대통령이 CEO가 보라고 하는 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서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 요것만 하면 되죠. 그리고 내 눈으로 마침내 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요걸로 오늘 이
가섭찰관 화두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